고정이 스텝 3 109번 같이 볼게요. 자, 두 3차 함수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선생님 저 감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아닌가? 이 설명을 듣는다는 건 그때 감이 안 와서 그런 건가? 아무튼 감이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2가 0이고 f3이 0이다. 그냥 그렇구나. 나 k가 3이 아닌 의미의 실수 k에 대해서만큼은 다음과 같은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다음의 값을 극한값을 계산해 보자 라는 건데, 우선 이 문제 풀고 못 풀고는 저 처음 형광펜 그은 저기가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미안, 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없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 당연한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왜냐면 모든 문제가 조건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자, 근데 보통 이제 그 가나 아니 악스 안에 있는 조건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서술 처음부터 딱 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수투를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전 아닐 겁니다. 그 고1 때 우리가 수상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뭐 좀 더 일반화 시키고 싶으면 최고차의 개수도 a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에이, 아니다. 이것도 뭐 제대로 해야 되니까 처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ax의 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c 이꼴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당연히 a가 0이 아니겠죠. 자, 이 놈을 만족하는 x라는 놈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다시 얘기하면 근 하나가 0이 아니라면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알겠죠? 대입해 보면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건데,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면 지금 주어진 식의 양변에 a 알파 제곱을 나눠도 괜찮은 거지. 됩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알파 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옆에 알파분의 1이 곱해져 있을 거고요. 자, 알파 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알파 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조금 확대시켜서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마치 미정계수, 미지수가 변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다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 네모 박스를 어떤 문자의 제곱의 식이었다, 어떤 문자였다라고 볼 거야. 하나는 알파분의 1, 하나는 알파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자로 쓰기보다는 관계를 짓기 위해서 x랑 x제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대로 다시 써주면 a 더하기 bx 더하기 cx의 제곱은 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제 봐봐. 애초에 이 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뭘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냐면 x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알파 갖고는 했지만 베타도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알파 갖고 이렇게 했지만 베타 가지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알파 제곱이 아니라 베타 제곱으로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파로 했든 베타로 했든 똑같은 구조가 될 거니, 자, 이 식에서 또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베타분의 1을 대입해도 성립하겠구나.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보세요. 첫 번째 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다. 자, 근데 그거에서 개수의 순서를 바꾼 거야, 얘들아. x 제곱의 개수가 처음에는 a였단 말이지. a. 근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c.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a, b, c 순으로 가는 거를 c, b, a 순으로 표기를 한 것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개수가 역순이 됐다라는 건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는 소리야. 이해했지?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알아두자. 그러면 근의 형태가 이렇게 역수 형태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해된 거 맞죠? 이게 3차식이었다라고 해서 달라질까요? 아니지. 이게 만약 3차식이었다면 얘들아 여기 3차식이었다면 난 아마 x세제곱 다시 얘기하면 알파 세제곱으로 나눴을 거야. 차이 없어요. 알겠죠? 이게 정리가 됐어.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내가 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개수가 어때요? 역순이야. fx랑 gx랑. 그러면 fx의 근은 gx에서는 역수 형태로 gx의 근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가하 조건을 다시 볼게요. 그럼 가하 조건에서 f2가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더 찍자 옆에다가 g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자 반대로 G3이 0이래요. 그럼 얘들아 F랑 G는 근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고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개수가 역순이어서 그래요. G3이 0이다? F 3분의 1이 0이다. 됐지? 이거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나 조건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K가 3이 아닌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다 존재한대 극한값이. 우리가 봐봐 어디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면 우리가 알아낸 게 자 2, 3, 2분의 1, 3분의 1에서 전부 다 0 된다는 거 알아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이 아니면 맞아요 2분의 1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왜 2가 아니라 여기 지금 2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왜 2분의 1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식의 형태가 gx분의 fx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gx가 있다고요. 맞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간대. 자 근데 극한값이 이 결과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대. 우리는 항상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거는 항상이야 얘들아. 항상. 됐지? 근데 자 우리가 분모가 아니라 분수식에서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간대.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럼 분모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분의 0꼴인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맞죠? 분모가 뭐 5라는 숫자로 가까이 가도 5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리고 그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다는 건 여기를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나갈 수가 없어. 또 추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뭘 체크를 하자. 분모가 0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뭐부터 하자라고 했냐면 자, 나 조건에서 K가 3이 아닌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K가 얼마인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맞아요. 2분의 1인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K로 가까이 간다.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그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자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거 아니까 분자는 항상 어디로 가야만? 0으로 가야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fx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는 함수값도 0이다. 됐니?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했는데 끝난 거 아니야? 느낌 온 거 맞지?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극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fx의 관계식이 완성이 된 거야. 무슨 말이냐 2를 넣었더니 0 된대. 그건 조건에서 주어져 있었어. 자 그다음 조건 해석을 통해서 3분의 1을 넣으면 0 된대. 알아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방금 알아냈어. f 2분의 1은 0이래. 다시 얘기하면 x 2분의 1을 인수로 가진대. 됐나요? 그럼 gx는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역수를 가지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x-2분의 1, x-3, x-2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조건 작품 다시 볼게요. fx는 최고점 계수가 얼마였어? 1이었어 얘들아. 그치만 gx는 c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c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c를 계속 찾으면 결국은 우리 상수들의 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에서의 c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c랑 같은 거니까 저 c 값을 찾으려면 상수항이니까 여기는 이놈과 이놈과 이놈을 다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싹 지우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극한 계산을 하는 거야. 끝났잖아.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gx인데, 자, 이 fx-gx를 쓸 때 한 번에 쓸게요. 자, 뺀 형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x-2, x-2 있어요. x-2분의 1, x-2분의 1 있어요. 그러니까 뺄 때 그냥 묶어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2 한번 묶어내고 x-2분의 1도 묶어내고 나면, 자, 크게 쓸게요. 자, 남은 거는 x-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준 거를 또 빼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x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계산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요 파란색 박스 이 부분이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 맞아요. 3분의 4로 묶이면서 x-1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식을 쓸 때 보시면 알겠지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에서도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이놈들을 서로 뭐하고 약분을 하고 나서 극한 계산을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됩니까? 자, 그럼 이어가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있는 거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그 다음 거는 2분의 1로 나올 거고요. 마지막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라고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어려워 보였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요소만 잘 알아볼 수 있다면, 그죠? 식에서 이 역순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만 알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뭐 까다로운 문제도 아니고요. 자, 이 문제 나 좀 잠깐 하나 복기를 해보면, 나에서 k가 3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식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gx분의 fx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3에서의 극한을 조사를 해보면 분모는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가지가 않지.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분모는 0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 이렇게 될 거라서 발산이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k가 3이 아니었다는 거는 문제의 조건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이었던 것 뿐이고, 문제 전체를 식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굳이 저걸 처음부터 생각해 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